안녕하세요. 서울 도보해설관광 창경궁 코스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창경궁 해설을 맡게 된 서울시 문화관광 해설사 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홍콩에서 온 한미영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경궁은 그 도심 속에 자연과 함께하는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궁궐인데요. 미연 씨는 전에 한번 창경궁에 놀러 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평소에 궁금했는데 아직 창경궁 와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스승님과 함께 창경궁 알아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와 함께 창경궁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창경궁은 1483년에 성종께서 왕실의 큰 어른이시자 할머니인 정의왕후, 어머니인 소혜왕후, 작은 어머니인 안순왕후를 모시기 위해서 옛 수광궁터에 지은 궁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바로 옆에 창덕궁이 이름 비슷한데 위치도 비슷하네요? 아, 네, 맞아요.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굴이라고 불렸고요. 옛 그림 동굴들을 보시면은 창덕궁과 창경궁은 경계가 없이 하나의 궁궐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경궁은 임진왜란으로 거의 불타소실되었고요. 1616년에 강해군에 의해서 중건되었지만 이갈의 난으로 내전과 동국전력이 거의 불타 없어져서 인조 때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창경궁 임진왜란이라는 아픈 역사가 담고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복구된 걸 보니 진짜 신기해요. 네. 제 뒤에 보이는 이 문은 창경궁의 정문인 홍하문이에요. 홍하라는 뜻은 조화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 임금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백성들과 소통하던 곳이었기도 합니다. 유연 씨, 이제 들어가서 창경궁에 대해서 더 좀 알아보기로 해요. 이 다리는 옥천교라고 하는데요. 옥구슬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한 550년도 된 아름다운 다리거든요. 이 다리를 건너서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으로 가보실까요? 이곳 명정전은 창경궁의 정전으로서 왕세자 책봉식이라든지 신하들의 할애나 궁중연회 등 왕실의 공식적인 행사가 치러진 곳이기도 합니다. 1484년에 성종께서 창건하셨다가 임진왜란으로 불타소실되었어요. 그리고 1616년에 강해군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존하는 궁궐의 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죠. 그럼 선생님, 창경궁의 명정전 다른 데만큼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네, 미연 씨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이 창경궁은 1484년 성종께서 할머니인 정의왕후, 어머니 소혜왕후, 작은 어머니 안순왕후를 모시기 위해서 윗 어른들의 그 생활 공간 위주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궁궐의 정전보다도 작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 다른 궁궐에서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림은 일을 어봉도라고 하는데요. 일을 어봉도는 임금님이 앉으시는 의자 뒤에 항상 놓이게 되고요. 임금님이 참석했던 행사의 그림을 보면은요, 임금님 대신 표현되기도 하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임금을 향한 칭송이라든지 무한한 발전을 염원하는 뜻이 담긴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해는 왕을 뜻하고요. 달은 왕비를 뜻한다고도 해요. 그리고 5개의 봉우리는 5개의 방위를 뜻해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그렇게 해서 5개의 방위를 뜻하고요. 저기에 보이는 이 파도는 임금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라는 그런 해석도 있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실까요?
이건 문정전은 왕의 집무실인 편전입니다. 편전이기는 하지만은 왕실에 국상이 났을 때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올리던 혼전으로 여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문정전 일대가 해체되어서 1986년에 다시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1762년에 일어난 이모화변의 현장입니다. 이모화변 뭐예요? 이모화변은 아버지 영조가 아들 세자를 왕세자에서 폐하하시고 뒤주에 갇혀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에요. 뒤주에 갇힌 세자는 저기 보이는 선인문 근처에서 8일 동안 더위와 굶주림으로 신음하다가 2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영조는 세자에게 생각할 애도할 라는 시호를 내렸었어요. 본인 아들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니 진짜 끔찍해요. 그러게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사도세자 주제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한번 시간 나면 찾아보세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실까요? 저기 보이는 경춘전이라는 건물은 햇볕 따뜻한 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종께서 어머니 소혜왕후를 위해서 지은 대비의 침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정조랑 헌종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인현왕후, 소혜왕후, 해경궁 홍씨가 거처하시다가 성하신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대비점뿐만 아니라 왕비나 세자빈도 사용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도세자께서는 정조가 태어나기 전에 용꿈을 꾸었다고 해서 용을 그려서 내부 벽에다 붙이고요. 정조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탄생전이라는 현판을 써서 붙이기도 했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환경전은 기쁘고 경사스럽다는 뜻의 건물입니다. 1544년에 중종께서 여기에서 성하하셨는데 그때 중종을 치료하고 보살핀 의녀가 누군지 아세요? 조선시대 의녀라면 혹시 대장금이에요? 맞아요. 대장금이에요. 미연 씨는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인조 때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셨던 소현세자께서 귀국하시고 이곳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조께서는 이곳으로 신하들을 불러서 만나기도 하시고 국사를 처리하기도 하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인 통명정원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것은 내전의 어떤 건물이자 중전의 처소인 통명전입니다. 은과 양이 통하고 하늘에 밝은 빛이 비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지붕이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용마루가 없는 지붕을 무량각 지붕이라고 하는데요. 무량각 지붕의 건물은 왕과 왕비의 침전을 상징해요. 경복궁의 교태전이나 창덕궁의 대조전도 같은 무량각 형태의 지붕입니다. 그리고 이 통명전 뒤에는 열천이라는 샘이 있는데요. 영조께서 이가 시리도록 맑고 차가운 물이라고 해서 열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장희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너무 궁금해요. 네, 이게 장희빈과 숙종과 인현왕후의 세 사람의 얽힌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희빈장 씨는 왕비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갑술 한국으로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하죠. 장희빈은 희빈으로 강등되어요. 그래서 희빈장 씨는 자신의 처소 치선당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이쪽
통명전 일대 흉물을 묻어놨다고 합니다. 그 일이 발각이 되어서 희빈장 씨는 사약을 받게 되고 숙종께서는 이제 후궁들이 왕비로 승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실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영춘원과 집복헌입니다. 영춘원과 집복헌에는 그 후궁들이 생활하던 공간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고요. 정각의 모습이 다른 정각들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영춘원에서는 정조께서 그 독서실 겸 집무실로 자주 사용하셔서 오래 머물렀고요. 그곳에서 1800년에 승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복헌에서는 사도세자와 순조가 태어나기도 하셨고요. 42세의 영조께서 그 신하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여서 큰아들을 잃고 어렵게 얻은 아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입니다. 다음 장소인 자경궁터로 이동해 보실까요? 창경궁 전경이 한눈으로 펼쳐 보이는 이곳은 국왕의 어머니가 큰 복을 누린다는 뜻의 자경전이 있던 곳이에요. 자경전은 정조께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요. 이곳에서는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집필하시기도 하셨어요. 1800년도에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해경궁 홍씨는 며느리인 호위왕후에게 이곳을 물려주시고 자신이 세자빈으로 있던 경춘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호위왕후는 이곳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1911년에 일제는 이곳에다 일본 양식의 건물을 지어서 이황가 박물관을 만들었고 1992년에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장소인 춘당지로 이동하실까요? 선생님, 여기 연못은 정말 크고 예쁘네요. 특히나 단풍이 이렇게 물에 비추는 게 되게 예뻐요. 네, 그래요. 이것은 참 아름답지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춘당지입니다. 예전에 춘당지는 내농포라는 11개 구역에 논이 있었어요. 그 농업이 경제의 근본이었던 조선시대에는 임금님께서 여기 직접 나오셔서 농사를 지어 시범을 보이시고 민생의 안정을 살피셨던 곳입니다. 1909년 일제는 순종 황제를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동물원, 식물원을 구성하여서 유원지를 만들었고 이곳 내농포에는 물을 채워서 연못을 만들었고 거기에다 놀이배까지 띄었어요. 결국 1911년 일제는 500여 년의 우리의 궁궐인 창경궁을 벚꽃놀이로 유명한 유원지 창경원으로 격화시켰어요. 하지만 1983년에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3여 년의 복원 과정 끝에 1986년에 창경궁의 옛 모습대로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듣다 보니 아름다운 단풍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 창경궁은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궁궐이지만 정말 우리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작은 궁궐이기도 합니다. 미연 씨랑 이런저런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창경궁 해설을 마치게 되었네요. 저와 함께한 창경궁 어떠셨어요? 네, 벌써 끝나서 너무 아쉽네요. 사실 저 창경궁 그냥 아기자기 예쁜 건물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덕분에 여기에 한국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라는 게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역사 해설을 하는 보람이 있네요. 저도 미연 씨랑 오늘 같이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창경궁 외에도 다양한 서울도보 해설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도보 해설 관광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코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약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대해서 잘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서울문화관광 해설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